제3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엑스코 대구에서 개막돼 24일까지 물산업 전시회와 토론회, 학회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법원이 국감 과정에서 신청사 이전을 공식화했지만 대상지 선정과 공사비 확보 등 과제가 많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인터넷과 SNS,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외국과의 FTA에 잘 대비하라고 주는 국고 보조금과 융자금 146억 원을 가로챈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법원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청사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대구 수성구의 이른바 법조타운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과 공사비 확보 등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사 이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병석 의원의 질의에 최우식 대구 고법원장이 청사 이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신청사를 마련한다는 내부 방침이 이미 섰고 이를 대법원에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수성구의 현 법원 청사는 1973년 11월 중구 공평동에 있던 구청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이미 41년이 된 낡은 것입니다. 이전 후보지를 두고 지금 건물의 뒤쪽 산과 어린이회관, 도청터,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검토가 있었지만 결국 수성의료지구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성의료지구를 개발한 대구도시공사는 법원과 검토한 내용이 없다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되게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터와 맞바꾸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자금 회수가 급한 대구도시공사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께 청사를 옮겨야 할 검찰과도 의견차를 좁혀야 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법원이 청사 이전 문제를 공식화시켰지만 대상지 선정과 공사비 확보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당분간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물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제3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버려진 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도건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돗물의 천적은 배관의 녹과 찌꺼기 등 이물질입니다. 예전에는 배관의 녹을 벗겨내거나 약품 코팅 방법이 동원됐지만 이제는 철과 아연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최첨단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이 산화되는 그 산소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미 산화된 철을 마그네타이트화 시켜서 누수와 물때를 잡아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국 80개 물산업 업체들이 200여 개 부서에서 물이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현재 물산업의 흐름과 핵심 기술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참가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 세계 1위의 두산중공업은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폐수, 그다음 하수, 재이용 사업, 물을 자원화하는 그런 재이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세계 최대 물 관련 학회인 국제물협회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 행사도 열려 물의 산업적 이용 가치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됩니다. 연구는 보통 5년, 10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이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 5년, 10년 뒤에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리딩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물산업전이 내년 대구 경북 물포럼의 사전 준비 행사로서 지역민에게 물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산업전을 계기로 내년 세계 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대구의 물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상담회, 대구 수돗물 체험 투어도 함께 열리는 대한민국 물산업전은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역 간담회가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국민통합 정책을 설명하고 어느 때보다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국민통합이 절실해졌다면서 지역민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FTA에 대비하려며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전국 20여 개 축산 농장이 적발됐는데 빼돌린 금액이 140억 원을 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축사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와 짜고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농가만 전국적으로 18곳. 안동의 한 양돈 농가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며 3억 8천만 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2배 이상 부풀려 보조금과 융자금 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FTA에 대비해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농가는 전국적으로 25곳, 모두 146억 7천만 원이 줄줄 새나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농에는 지원되지 않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편법도 동원됐습니다. 전업농은 공사금액의 30%의 국고 보조금을 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농임에도 명의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전업농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7개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경북의 대형 영농법인이 보조금을 쉽게 빼돌렸는데 감시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해야만 실제로 공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축산 공무원 한두 명이 현지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부실한 것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안동의 양돈 농장 대표 50살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빼돌린 146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배는 저장성이 떨어져 다른 과일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데요. 올해는 이른 추석과 풍작으로 배값이 폭락하고 값싼 중국산 때문에 해외 수출도 타격을 받아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주산지 상주에서 출하되는 신고배 가격은 15kg 상품 한 상자가 25,000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상주 최대의 대미 배 수출단지. 수출 선별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대부분 저온 창고로 처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에 40%나 싼 저가의 중국산 배가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가 시장 진입하면서 금년도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되면서 발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대만 현지에 금년산 커터 물량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내수 시장도 수출 시장도 정상 출하가 안 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원래 원가에 못 미치더라도 지금 팔 수밖에 없고 오다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그냥 또 물건을 가수원에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 이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호주 검역을 통하고 뉴질랜드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매년 4,000톤, 150억 원어치의 배를 수출하던 상주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으면 딴 농작물까지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판촉을 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나마 고소득 작목이었던 배마저도 이젠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고 5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 위주의 분석이 아니라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현행보다 5%포인트 더 높여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 수백 명이 참가했는데
아시아에서 총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은 동물 사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고 10,000명이 참가하는 고양이 영화제로까지 발전하면서 인터넷 고양이 이론이란 연구 분야까지 생겨났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문화로 확산되는 과정을 학자들이 주목했고 대구에서 열린 학회에서 고양이는 인터넷이 가지는 한계에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e have this strong affect with communicating with friends and family online. The physical experience is lacking this connection. 세계 인터넷 전문가 학회가 주관하는 총회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가하는 이번 총회는 57개 과정에 153명이 빅데이터, SNS 콘텐츠 등 인터넷과 관련한 최신 이론과 흐름들을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이공계열이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섭렵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인터넷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콘텐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인터넷의 세계적인 추세와 정보 유통에 대해 알 수 있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biggest conferences about internet research, I think, in the world. It seemed like a beautiful opportunity to attend and to learn from some of the top people in the field, from really good schools and everything. 내일까지 이어지는 학회지만 정작 첨단 ICT 도시를 지향한다는 대구시에서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어떤 연구 개발 조직이나 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국감에서 이슈가 된 봉화 석포제련소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들을 특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에서 소음이나 광물성 분진, 카드뮴 등으로 발생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지난 2012년 26명, 지난해 25명, 올해 21명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6건의 중대 재해와 21건의 일반 재해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두 곳을 건립하는 데 쓴 빚 때문에 이미 병원 경영이 어려운데도 다시 제3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대구 7곡의 제2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상실습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3병원을 7곡에 세울 계획입니다. 2014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이틀 연속 비로 취소돼 플레이오프와 준 플레이오프가 최종 5차전까지 이어지면 삼성은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4일보다 하루 이틀 연기된 일정으로 한국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삼성은 길어진 휴식 탓에 경기력 저하와 컨디션 조절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흘 훈련과 하루 휴식의 일정을 소화하며 최적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탕자셴 전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20명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 경제협력과 대구와 중국 기업의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늘까지 열리는 한중 지도자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전현직 중국 고위 공무원들을 권영진 대구시장이 초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5천만 편지 쓰기 국민 소통 문화 대축제를 열고 대구시 동구 지하철 1호선 아양교역에서 우표 전시회와 편지 쓰기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줄 메시지 남기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속도와 편리함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 마음과 정을 나누는 손편지 쓰기로 아날로그 소통 문화를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어음 부도율은 0.43%로 한 달 전보다 0.26%포인트 높아져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0.42%, 경북은 0.44%로 대구는 0.32%포인트, 경북은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부도업체는 9개로 한 달 전보다 3개 늘었고 신설 법인 수는 414개로 한 달 전보다 20개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1년 이후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 즉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산정한 결과 지난달 전국 평균이 6.4%로 2011년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5%로 가장 낮았고 경북은 8.8%로 강원, 충북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